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5월 21일 시장이 마감했는데요. 시황 정리를 금요일이라 좀 토요일 날 여유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꼭 이 시황 정리를 반드시 하는데, 시황 정리를 잘 해놔야 내일 또 월요일 날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상승 유력한지 또는 고점에 있는 위험한 종목들은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또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황 정리는 꽤 중요하고요. 매일 평일엔 매일 저녁 때 해드리고 있고 금요일만 저녁 때 아니면 이제 토요일 날 해드리니까 꼭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자 5월선에 붙여놨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추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잘 살아있죠. 근데 주봉에서도 조정 받을 때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이렇게 2월달에 형성된 옆으로 간 구간이 있었는데 이게 변곡점이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 근처에 있어서 아직 추세가 깨졌다거나 무너진 건 아니죠. 코스닥 지표도 보시면 이제 5일선에 이제 이틀 전에 올려놓고 잘 안착했는데 사실 이 5일선 깨게 되면 조금 위험하죠. 근데 이제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예전에 지켜줘야 될 변곡점 밑에 있어요. 지금 이게 조금 위험한 상황인데 다음 주에 이에 복귀해 줘야 자 주식이 우리나라 시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3주간 옆으로 가고 있죠. 시간별 투자 성향을 보면 역시 범위는 외국인이죠. 계속 팔고 있어요. 이제 매도세가 조금 주는 바람에 엄청난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또 이 매도세만큼 이제 요새 기관이 조금 방어를 해줘요. 금융투자 쪽에서. 그래서 간신간시를 버티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긴축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있는데 자꾸 시장에 나올수록 사실 주는 충격이 좀 덜하죠. 처음엔 충격이 세지만 자꾸 나오면 이제 금리 인상하는구나. 긴축할 때도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코닥 시장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도가 있으면서 조금 무너졌는데 사실 장 초반만 해도 이렇게 기관도 이렇게 매수세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나중에 매도세로 들어서면서 좀 안 좋아졌는데 아직 크게 이탈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만합니다. 이 자리 깨고 내리면 그땐 크게 무너지니까 일단 신용대출, 담보대출 뭐 이런 거 조금 유의하셔서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셔야, 주식에 좀 조심스럽게 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좀 강했죠? KCS, KCT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 디지털 화폐 이제 CBDC 이런 관련 일제 상승세인데 이렇게 보면 중앙은행 이제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이제 기사가 떴죠. 원래 이제 CBDC 발행에 좀 한국은행 태도가 이제 별로 조금 이제 시큰둥했는데 코로나19 사후 이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이제 CBDC 발행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CBDC 모의 실험 참가 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2차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CBDC를 발행하면 이제 은행 등을 거쳐서 기업과 개인에게 유통되고 사용되는 전 과정을 가상한 기업에서 테스트하는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기사가 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KCT, KCS 자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이 종목들이 더 올라간다거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상한가를 시현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날 떠서는 가겠죠. 하지만 이제 월봉에서 보면 항상 현재 주가 위치를 월봉에서 보는데 월봉이 굉장히 높죠. 차트가 보시면 월봉의 위치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고점까지는 바라볼 수 있죠. 물론 더 뚫고 갈 수도 있어요. 누구도 모르죠. 월봉 고점에 있을 때 항상 쫓아가서 하는 매수보다는 눌림 목줄 때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종목들이 KCT나 KCS가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많이 급등했거나 이렇게 보시면 참고 정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로지시스라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대단하죠. 일봉에서 예전에 이 친구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막 상한가 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거쳐 다시 6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역시 월봉에서 높죠. 지금 자리가. 이 추세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월봉에 이렇게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5선들 반짝해놨기 때문에 5선만 깨지 않으면 되긴 하지만 사실 월봉에서 높은 종목 약간 중장기로 들고 가기도 좀 그립고 그냥 단타 단기 스킬이 좀 좋으신 분들이 순간 급등하는 거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중장기로 가져가기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월봉이 낮은 위치에서 끌고 가는 장기 투자, 스윙 투자가 아니고 고점에서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좀 명심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한네트라는 종목 월봉 차트인데 한네트도 마찬가지죠. 벌써 그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진입해서 사기는 물론 지금 조금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항상
이렇게 물론 이제 20주선을 잘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일봉에서는 낮아 보이지만 월봉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1,700원 하던 게 고점이 14,000원을 찍은 8배 가까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이렇게 급하게 쫓아가 사기보단 눌림목에도 사고 또한 정고점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돼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런 것만 주의해서 보시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강하긴 한데 그러니까 더 가는 종목들이 갈 수도 있어야 하지만 월봉에서 많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유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또 하나 상한가를 간 종목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상한가를 시연했는데 자, 이런 친구들이 상한가를 시연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급등했다거나 뭐 이렇게 앞으로 쫓아가서 하기 이제 무리가 있겠죠. 저거 하나까지 급등할 테니까. 자, 이런 종목을 관중에 넣어놓고 이제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자,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이제 월봉에서 이렇게 변곡점을 뚫고 나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한 번 더 급등하면, 이렇게, 여기 노란 선, 21선이 이렇게 툭 꺾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가격대가 4,600원대인데 4,600원대까지만 급등했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는데 거기 딱 맞은 게 상한가 가격이에요. 더 급등할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이 친구 거래한 거 거래되고 보면 변화가 생겼죠. 일봉에서. 자,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조용하던 종목이죠. 조용하던 종목이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더 급등할 수 있지만 자,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 거냐면 일단 왜 갔나 챙겨볼게요. 미생물 배양 배지 납품 소식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모더나와 메신저 리브 액상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위력한 것으로 알려진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여기에 미생물 배양 배지를 납품했다는 소식이 주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는데 자, 이런 종목들 대응할 때는 일단 관중에 넣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자,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한 20일, 30일 뒤에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적정히 살만한 조정권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 급등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급등할 확률이 있죠. 한 번 주가가 급등한 종목은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쫓아가 사는 게 아니고 한참 기다렸다가 관중에 넣어놓고 한참 기다렸다가 2, 30일 뒤에 사는 게 맞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재물을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PBR 3.8이 조금 높아요. 보통 이제 제약주 이쪽들이 좀 그린데 의료 관련 쪽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유보율이 116%, 부채 비율 50%, 현금이 이렇게 많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나름 영업이익이 좋아요. 자, 보시면 영업이익 상당히 좋죠. 2020년도 6월달, 자, 9월달 39억. 괜찮네요. 그죠? 52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받쳐주면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추가로 타는 게 낫는데 지금 바로 사기보다는 자, 며칠 기다렸다 사는 게 맞습니다. 재물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보다는 사실 다트가 좀 더 정확하죠? 자, 대한민국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입니다. 분기보고서를 보면 재무제표 영업이익이 자, 24기 1분기 24기 1분기라는 게 이제 올해 1월부터 3월 30일까지 영업이익인데 14억 정도 났어요. 전분기 때 23억이 좀 약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죠. 재물을 좀 챙겨보는 게 중요하고요. 자, 어쨌거나 급등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금이 아니라 한 달 뒤에나 이렇게 한번 그때 눌림목 줄 때 기간을 좀 길게 가지셔야 돼요. 그때 한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 저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시장에서 또 하나 급등한 종목이 이제 한국선제라고 있는데요. 이 조선기자재도 제가 관심 가지라고 그랬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 한국선제가 15% 이렇게 올라갔다고 나와 있는데, 이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제 올해 조선업계 매출액 상위 3사 수주 금액이 이달 말까지 145억 1천만 달러.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휴대폰 대표주가, 휴대폰 부품주가 가듯이, 우리 조선 대표 3사가 수주 금액 이 정도면 당연히 기자재주가 따라가겠죠. 그래서 한국선제하고 제가 한라 IMS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라 IMS가 급등했죠. 이때 상한가를 시현했고 올라갔다 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선제도 이날 상한가를 가고 밀렸다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현재 주가의 지금 월봉을 보면 사상 최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물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더 갈 수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밑에서 미리 준비해서 한 게 아니라 급등한 주식은 조심하시고요. 일봉에서도 이제 이 정고점 맞고 있는데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급등하거나 상한가를 시현한 종목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단 한 2, 3주?
이렇게 2, 30일 기다렸다가 눌림목에 사는 게 나아요. 이 한라 IMS 마찬가지죠. 그때 우리가 제가 이제 새벽 영상 찍고서 조선기자재 영상 찍고서 이제 이날 12% 가고 사실 이렇게 자, 거래량 실리면서 이날 12% 갔는데 이날 제가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찍고서 자, 바로 이제 상한가를 하루 쉬고 상한가를 그냥 시연했는데 이렇게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자, 한라이메스 이제 월봉에서 이 자리에서 찍은 거예요. 자,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종목 한라이메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 상한가를 가고 시연한 다음에 이 5월 4일인데 이 5월 3, 4일 날 이렇게 급등을 하고서 지금 시간이 이제 한 오늘 20일 정도, 하나, 둘, 셋, 넷, 보통 20일 정도 된 거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이제 21선을 잘 지켜주고 나가면 자, 또 한번 급등할 수 있으니까 한라이미스 같은 경우도 조금 꾸준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21선 기준으로 깨면 손절 이걸 바로 하셔야 돼요. 자, 주봉에서 오전 지키고 오고 있죠. 해서 다음 주에 오주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가 급등할 수 있냐 없냐 결정이 되고요. 월봉에서의 주가 이체 이렇게 높지 않죠. 자,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라 5개월선, 60개선을 뚫는 강력한 골든크로스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임에서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21선 기준은 얼마나 잘 돌아나가냐가 문제예요. 이때 상한가를 시연하고 자, 다시 한번 급등.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5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물론 거래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알고 다음 한 12일 거래일 정도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 받았는데 기간 조정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또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0거래일에서 30거래일 이상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쳐야 또 한번 급등하기 때문에 물론 21선 기준으로 손절이나 이런 게 빠르신 분들은 한번 매수해 볼만 하고요.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라이메스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할 수 있지만 이 5주선을 깨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벌써 50%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이죠. 꽤 크게 왔기 때문에 조금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쉬었다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신 다 팔았는데 물론 이렇게 놓고 바로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12거래일 만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게 좋고 주봉에서 절대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자금 보고 갈까요? 자, 재무를 보시면 시총이 1000억짜리입니다. 시총이 1000억짜리인 회사가 해마다 300억, 400억, 500억씩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5억, 4억. 작년에 21억 정도 찍었는데 다트를 좀 볼까요? 재무는 확실히 다트가 정확하다는. 이 네이버 이제 이쪽에도 재무가 잘 나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이 분기 보고서나 이런 걸 보고 좀 챙겨보는 게 재무 쪽은 확실히 더 나아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보면 영업이익이 18억 3,5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전분기 말에 18억 주는 흑자가 났는데 일단 이번 분기 적자가 났고요. 적자가 났기 때문에 뭐 주식이 밀린다 꼭 이런 거보다 어쨌거나 참고하셔야 되고요. 일단 기간 조정이 좀 부족해요. 가격 조정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을 좀 더 해야 좀 더 하고 완벽하게 자리 잡으면 한라이엠스는 그때 조금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세명전기가 12월 달엔 적자가 났지만 이 다트를 확인해 보면 자, 세명전기의 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38기 1분기, 38기라는 게 이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인데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죠. 이렇게 4억 7천 정도. 그러니까 흑자가 나고 전기 관련주들이 꾸준히 살아나고 이제 전기세나 전기료 같은 게 많이 인상될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전기 관련주들이 좋아질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세명전기 많이 좋아질 것 같고 특히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이쁘죠. 원형으로 쫙 돌아나가고 주봉에서 보시면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 21선까지 이렇게 4월 29일처럼 조정권에 들어오면 충분히 매수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세명전기도 꾸준히 관심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시황 정리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평은 이래요. KCT나 KCX, 로이시스처럼 이렇게 지금 뒤틀어펴 관계가 강하긴 한데 월봉에서 너무 높으니까 약간은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살만한 종목들은 이 전기주라든가 철도주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거고 이 한국선대라든가 한라 IMS나 이런 종목들처럼 조선기자재들은 한두 번 급등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시황 정리와 함께 시장에서 좀 관심 가져볼 볼 종목들이고요. 월요일 새벽이나 아침에 또는 내일 저녁이라도 다음날 급등할 만한 종목들 이런 거 있으면 따로 그 종목들만 빼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